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래간만에 국내 증시의 조정의 마무리 그리고 봄날이라는 제가 썸네일을 그렇게 제목을 달았고, 이제 증시는 바야흐로 조정 장세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터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같은 모양새로 코스닥은 좀 더 빠르게 21선을 골든 크로스로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또한 의미 있는 연기금의 이틀째 지난 50여일을 지속 순매도를 일관하던 연기금이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부터 설이 지나면서 3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올해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죠. 지난 20년과 다르게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 과거에는 가전,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제품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5G 장비, 그리고 글로벌 빅3 안에 들 정도로 장비 기술력, 그리고 바로 비메모리 시장입니다. 그곳에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대만의 세계 1위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우선주는 10% 정도 이상을 개인들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보통주, 의결이 있는 보통주는 역시 53%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죄송합니다. 54.68%.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는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기관 물량의 그 풍부한 그러한 자금이 이제는 다시 3월이 마무리 지으면서 실적상 장세에 도래하면서 이제 고점 대비 저점 낮은 종목에 좋은 기업 가치 있는 종목을 이제는 다시 사야 될 시기다. 그리고 고객 개탁금 역시나 여전히 64조 원의 풍부한 자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주가 조정 장세에서도 코스피는 3천이 깨지지 않는다. 과거와는 사뭇 확연하게 달라진 대한민국 증시라고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업적인 환경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속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추격을 따돌리자 역대급의 31조 원을 쏟아붓는 TSMC라고 했습니다. EUV 노광장비 파운드리 기술 생산 지표다. EUV 장비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의 기술과 생산의 지표다. 현재 TSMC는 50대를 노광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절반인 25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25대, TSMC 50,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노광장비 극자외선 장비의 보유 대수다. 초소양 저전력 고성능 칩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노광장비 보유 대수는 곧 해당 기업의 반도체 기술과 자금력, 생산 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통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EUV 장비 확보 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3월 15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가 확보한 노광장비는 25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45에서 50대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의 EUV 전용 라인과 평택 제2공장에 이 장비를 분산 배치했고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의 가격과 설치비는 대당 2천억 원을 넘는 고 3천억까지 있다라고 그러죠. EUV 장비 보유 대수가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 척도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TSMC는 선폭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폭이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개발을 본격화한 2018년 이후 EUV 장비 전체 출하량의 60%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이 나눠 가졌습니다. 장비 보유 대수의 격차는 시장 점유율 차이로 고착화할 가능성은 크다. EUV 장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최신 칩을 제조해달라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20%의 벽에 막혀있는 4분기 어느 정도 높여진 상황이죠. 그리고 TSMC는 53에서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내년 본격 양산에 나서는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세계 최초로 칩의 전력 효율성을 크게 높인 GAA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GAA Gate All Around 기술이라고 하죠. GAA 기술에서 가장 앞선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TSMC는 GAA 2나노미터를 준비하고 있고, 인텔은 10나노미터를 머무르면서 현재 인텔은 포기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바로 GAA 기술의 선두주자, 세계 최초 가장 앞선 곳은 삼성전자이고요. EUV 장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삼성은 20대 정도의 장비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상황이 있었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총괄했던 한 전직 사장은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팹리스, 설계하는 업체고요. 패키징 후공정이고 전후방, 전방, 후방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현재 삼성전자는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1년간에 걸쳐서 대략 1억 5천만 주 이상을 매도한 상황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서서히 지분을 다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기관 투자가 역시 1년 동안에 거의 1억 8천만 주 이상을 판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사기 시작하죠. 지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10% 이상을 개인 고객한테 넘겼습니다. 개인들은 절대 팔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는 이렇게 7만 1,000원 정도를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삼성전자는 8만 2,000원, 8만 1,000원 정도를 이렇게 역시 하방 경직으로 해서 이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증시가 좀 더 안정화가 되면, 현재도 미국 현재 시간은 12시 26분이요. 자정을 넘긴 시간이고요. 나스닥 시장이 200포인트 이상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낮장 우리나라의 증시도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즉 봄날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파운드리 출격 의지를 꺾겠다. TSMC 매년 삼성의 3배를 투자하고 있다. 점유율 20%에 갇힌 파운드리 삼성전자를 말하고요. 퀄컴, 소니도 여전히 TSMC는 넘사벽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10월 푸른색 방진복을 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쪼그려 앉아 한 전자장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본사. 참 아이러니하게도 ASML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곳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제는 슈퍼을에 해당하는 ASML이죠. 누광장비를 얻기 위해서 한 국가의 원수마저도 엎드려서 대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네덜란드 ASML은 독보적인 누광장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사에서 EUV 장비를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ASML의 보유 지분을 1% 정도를 가지고 있죠. 유럽 출장길에 ASML에 들른 이재용 부회장은 EUV 두광 장비를 더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객사는 순수 파운드리를 선호한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4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이 분야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엔 파운드리 세계 1위 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죠. 고군분투하며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1위인 대만 TSMC의 벽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에 가격 경쟁시키고 토사구팽하는 그러한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 그렇게 악덕 기업 중에 하나였었죠. 반면에 TSMC는 전 세계와 함께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 그러한 기업들이 대단히 돈독하게 이렇게 똘똘 뭉친, 그리고 정부 지원도 대단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정부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시장 점유율 전망치는 TSMC가 56%, 삼성전자가 18%.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고, TSMC는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매년 삼성의 3배에 달하는 설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0억 달러, 즉 31조 원을 쏟아부어 대만 타이난에 3나노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태생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스마트폰용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의 설계, 판매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한 지붕 아래에 있다는 것. 퀄컴, 엔비디아 등 파운드리 고객사는 정보 유출 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쟁사인 삼성전자 대신에 파운드리를 전업하는 TSMC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력만 좋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깨질 수도 있는 생태계죠. 파운드리 사업을 떼내 분사하기도 쉽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파운드리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고객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려면 EUV 장비가 필수이다. 그러나 EUV 장비가 꼭 필수인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아시나요? 라지 스케일의 그래핀이라는 것을? 그것을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비전사 방식의 국일 그래핀이 윤순길 교수의 발명 아래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허도 역시 보호받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 지원, 새로운 소재, 그리고 주변 여건의 공생관계, 즉 삼성전자의 그러한 공생관계로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하는 그러한 협력관계의 회사를 이렇게 이미지를 탈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누광장비의 필수적인 아이템에서 소재,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핀이 없는 상황에서는 EUV 장비가 절대 필수 불가결을 하겠지만은 그래핀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소재가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종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EUV 장비는 가격도 비싸지만 공급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이 부회장의 ASML 방문은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군분투하는 팹리스 시장이다.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며 경쟁사의 높은 벽을 현재 실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해보고요. 현재 팹리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리콘웍스라는 회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죠. 그러나 독식하는 이 팹리스 업체 실리콘웍스는 매출 세계 19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팹리스 업체는 바로 퀄컴, AMD 또는 엔비디아, 미디어텍, 인텔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실리콘웍스가 독식하고 있는데 세계 매출 19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시장에서는 3위권에 들며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더욱더 대만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OSAT라고 하는 후공정, 이 세 개가 골고루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뽑고 팹리스, 설계, 파운드리, 위탁, 생산, 제조, 후공정, 패키징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한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토양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야 맛집 골목으로 소문나고 손님이 많이 찾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도 분야별로 강한 기업이 여러 개 나와야 한다. 특히 후공정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네페스, SFA 등 후공정 업체가 있지만 그리고 후공정의 현재 프로텍이라는 기업이 한국기계연구소하고 이래서 반도체 후공정, 물론 AI 반도체 기반, 플렉시블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후공정 생산을 100배 증가하는 갱본더 장비를 개발했죠. 그래서 이 두 기업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프로텍이 장비를 또 검사하는 마이크로 프렌드도 역시 인수하게 되죠. 있지만 대만의 ASE, 여기 대단한 기업이죠. 이것이 바로 OSAT, 후공정을 하는 업체인데요. 세계 1위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이 OSAT라고 하는 건 일부 공정, 반도체 부품 제조,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바로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또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업체이죠. 대만의 세계 1위 ASE 같은 세계 1위 업체와 비교하면 이런 것은 매출의 40분의 1 수준의 형편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팹리스 기업 또는 파운드리, 후공정, 패키징 고루고루 잘 되어야지만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깨닫고 전후방 업체와의 협업을 이제는 강화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2018년부터 EDA 업체,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업체 등이 들어와 있는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 세이프를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경종민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파운드리 생태계에 국내 기업이 많이 들어가야 함께 실력이 늘 수 있다. 정부도 또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석권을 해야지만 당당하게 세계 1위 반도체 업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나스닥 시장은 200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현재 하방 경직된 가격 조정은 제가 1월 달부터 그랬죠. 제한적이다. 그리고 기관 조정으로 어느 정도 거쳐서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을 해서 다시 9만 10만 전자를 삼성전자는 향해 갈 것이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8만원, 9만원대를 향해 갈 것이고 프로텍도 역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AI 반도체 삼성이 세계 독보적으로 하고 있죠.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세계 첫 개발을 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고대역폭 프로세서인 메모리를 개발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로 묶은 제품으로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리고 갱본도가 바로 이 AI 반도체의 후공정 패키지를 담당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갱본도 장비를 필연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 또 세계 1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텍 역시 주가의 모습은 대단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주당 프로텍은 300원에 배당을 하죠. 총 29억 3천만 원을 돈을 들여서 주주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역시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올해는 1분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도래하겠죠. 1분기는 그렇게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갱본도 장비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면 폭발적인 프로텍도 주가 상승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자사주도 어느 정도 상당하게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8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액면 분할은 하지 않겠죠. 액면가는 현재 500원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이용해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도 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 이제 과거 20년 30년과 달라진 증시의 패러다임, 저는 분명히 올해 종합주가지수는 4,000포인트를 향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지나친 너무 뇌피셜이 아닌가 하지만 과거 저는 20몇 년간을 공부했고 주식 연구를 했고 또한 IT 기업의 IT의 전공자이고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공학을 했고 이쪽에 그러한 섹터들, 업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년 이런 남짓한 분들과 다르게 저는 22년 동안 삼성전자 왜 정체되어서만 했는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과거 20년 동안은 왜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오랜 동안 했었는가? 이와 같이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기간 조정만 이루어졌던가? 그러한 연유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가총액 1000조는 10년이 아닌 저는 5년 내에 충분하게도 이르면 3년 내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올해부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비메모리 저는 분명하게 석권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저 개인적인 정부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두 번째는 바로 플렉서블한 또는 리지드한 대면적 그래핀이 새로운 소재로 인해서 한층 국내의 소재 또 반도체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영상 감사히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좀 영상이 길더라도 프로텍이나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업황, 글로벌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 삼성전자의 그런 기업적인 환경, 나아갈 방향들을 정확하게 아시고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또 추매를 하시더라도 또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은 준비했습니다. 어쨌건 시장의 조정은 마무리되고 봄날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